대한민국에서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불가능할까? 빈곤의 사슬을 끊는 법. 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통장 건강까지 소소하고 확실하게 챙겨드리는 채널 건강하소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의 내일을 돌아볼 틈이 없으셨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노인 빈곤, 하우스 푸어, 간병 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지니까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걸까? 라고 자문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건강하소소에서는 그 막막한 불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우리가 이 빈곤의 사슬을 끊고 다시 당당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가장 큰 노후 걱정은 이것이다. 혹은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여러분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 불안을 이겨내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1등일까요? 아픈 통계의 진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 들어보셨나요? 40.4%.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하면 다들 충격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밤낮 없이 일해서 자식들 박사시키고 집 사준 부지런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왜 이럴까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노령화에 대비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30년 만에 초고령 사회 문턱에 도달해버렸죠. 사회 시스템이, 복지 제도가 우리 세대의 늙어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100세 시대의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60만 넘겨도 환갑잔치를 크게 하고 장수하셨다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환갑은 청년이고 칠순도 현역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너무 오래 살게 된 것이죠.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는데 살아야 할 시간은 곱절로 늘어나니 비극적인 간극이 40.4%라는 아픈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의 발전과 자녀의 성장을 위해 나의 노후를 기꺼이 희생한 영웅들입니다. 이제 그 희생의 대가를 개인의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챕터 2.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었던 세대, 연금 사각지대의 비극. 우리가 왜 이토록 노후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75세 이상, 이른바 후기 고령자 선배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연금이 보편화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도 모두 자식, 농사와 부모 부양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신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들 하죠. 내 자식 잘 되는 게 곧 내 노후 대책이다라는 믿음 하나로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 보태고 손주 양육까지 도맡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죠.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연금 사각지대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에 정작 본인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국가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의 손길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나를 위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한 달 20만 원의 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자산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쓸 것인지 고민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챕터 3. 병원이 무서운 진짜 이유, 메디컬 푸어와 파산의 공포. 경제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아픈 건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몸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병원비와 간병비가 내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노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큰 병이라도 한번 찾아오면 수천만 원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는 중산층 가정조차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디컬 푸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경제적 파산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괴감은 극심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식들 돈만 축내내 하는 우울감이 깊어지면 이는 곧 사회적 고립과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쓴 배경에는 이처럼 차가운 경제적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평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동시에 아플 때를 대비한 경제적 안전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을 지키는 길입니다. 몸의 근육만큼이나 경제의 근육을 키워야 질병이라는 거센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챕터 4. 깔고 앉은 집이 효자 노릇하게 하라, 주택연금의 모든 것. 자, 그렇다면 당장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즉 집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해서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뿐인데 정작 쓸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하우스 푸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이 먼저 권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1.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2.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민간 보험사처럼 망할 걱정이 없습니다. 3.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4. 나중에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부족해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집은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이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가져다주는 효자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스마트한 노후 설계입니다. 챕터 5.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력입니다. 단순 노무를 넘어 현역으로.
연금만으로 생활이 넉넉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생계를 위해 억지로 쓰레기를 줍거나 폐지를 줍는 고된 단순 노동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진 수십 년의 노하우와 지혜, 즉 숙련된 기술을 사회의 자산으로 다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영화 인턴을 보셨나요? 70세에 은퇴한 노신사가 스타트업 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 젊은 CEO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연령통합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역량이 뛰어난 세대입니다. 이 귀한 능력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평생 현역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70세, 75세가 되어도 본인의 전공을 살려 소일거리를 하거나 지역 사회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경제활동과 사회적 보람을 동시에 챙기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시니어를 단순히 부양받아야 할 대상이나 사회적 짐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고 산업의 역군이자 지혜의 보고로 대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전성기를 여는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무엇인지, 내가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국가도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라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다시 현역으로 서는 순간 빈곤은 저 멀리 달아나고 생기 넘치는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여러분이 몸소 증명해 주실 차례입니다. 챕터 6. 100세 인생, 이제 시작입니다. 국가와 개인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곧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합니다. 노인이 다수인 세상에서 노인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더욱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난 때문에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와 소통하세요. 자식에게 다 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공부는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세요. 변화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식습관을 고치고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는 그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하소서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노후 빈곤이라는 거창한 주제였지만 결국 핵심은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노후 비결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건강하소서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드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소서, 행복하소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음 단계. 혹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나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주택연금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